안녕하세요. 아이비라인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국 명문대 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부터 합격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영국 대학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기타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이제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동남아 국가들 일부 이제 홍콩, 싱가포르, 일본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가들 유학들 중에서도 저는 영국을 미국 다음 가는 매력적인 데스티네이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보다 영국이 어떤 점에서 더 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영국 대학의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생활비도 과거에 비해서 저렴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의 학비 및 이 학비는 이제 생활비까지 포함 총 비용입니다. 3억에서 4억이 됩니다. 주립대학이 3억이고 사립대학이 1년에 1억씩 해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국 대학은 시골에 있는 지방대 학들 보면 한 1억 2천. 그리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나중에 자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 2021년 작년 2021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이 2억 정도 든다고 학교에서 공식 통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지방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1.2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한국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룸 얻어서 사는 학생들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잡습니다. 1,200이죠. 2,400입니다. 1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400입니다. 집에서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보통 한국 학생들이 5년을 학교를 다니니까 4년 플러스 1년간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연수 등등 가죠. 그렇게 보면 1억 2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과 영국 대학을 비교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도 지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 대학의 학비 생활비가 과거에 비해서 90년대에 비하면 매우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영국 대학의 이점이 시간입니다. 한국 4년이죠? 5년이죠? 실질적으로 5년입니다. 미국 대학은 4년입니다. 유럽 대학은 4년, 5년, 막 6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영국은 3년입니다. 예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홈페이지 어드미션 사이트 그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제공한다.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문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 대학이 시간적으로 빨리 끝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대가 미국 같으면 8년이 걸립니다. 학부 4년, 대학원, 의대 4년. 한국 6년이 걸리죠. 영국은 5년이면 됩니다. 5년 다니면 국가고시, 의사고시 볼 수 있습니다. 법대 미국 7년 걸립니다. 한국도 7년 걸립니다. 영국은 3년 학부 그리고 1년 로스쿨 과정 그리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학부부터 꼭 그런 전문 과정이 아니더라도 학부도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1년을 세이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영국 대학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영국 대학의 또 이점이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취업을 위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열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일단 취업 비자를 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뽑고자 해도 그 취업을 한 그 비자 프로세싱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영국의 취업 과정은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 이제 교포들하고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큽니다. 교포 사회의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제약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국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렇게 교포 사회가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은 유로피언 유니언의 멤버 스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한 나라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국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영국 대학의 이점이 미국을 갔을 때 한국 학생들에게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과 한국인입니다. 그게 유학생들이 그렇게 영국에 비해서 글로벌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미국 학생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구성인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미국 대학이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합니다. 아프리카 학생들도 많고 중동 학생들도 많고 아시아 심지어 미국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구성원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영국인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3분의 2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쌓을 수 있는 그 인맥이 굉장히 폭넓고 전 지구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영국 대학의 입시 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미국은 원서 하나를 써서 한 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UC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은 예외적인 것이죠. 원서 하나 가지고 9개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 하나를 가지고 5개 대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한 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3개, 4개 됩니다. 그리고 추천수도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원 과정이 되게 편하다. 그리고 부가 서류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성적표를 다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합격자들이 한해서 나중에 AP고 SAT고 점수를 토플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과정이 편하다는 거. 원서비도 쌉니다.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5개 대학 다 내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죠? 한 개 학교 내는데 10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이 편리하지만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국 대학의 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5개 대학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주제는 명문대학이기 때문에 우선 명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미국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 선택의 기준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대학은 지원할 만한 학교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정해 드리는 학교들을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아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죠. 그 다음 런던에 명문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임페리얼 칼리지입니다. 카이스트, 우리나라 치면 카이스트 같이 이공계 전문 대학입니다. 공대와 자연과학, 의학 이쪽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학 전문 대학이 또 있습니다. 런던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문과, 이과 다 모든 전공이 다 있는 학교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입니다. 자, 이 학교들은 런던대 소속 칼리지들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에 소속된 버클리, LA 같이 런던대 소속 나름 명문 칼리지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페리얼 칼리지는 UC 버클리 레벨이라 그러면 UCLA 정도 레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 대학의 명문 대학의 하한선을 보통 30위권 이내로 잡잖아요. 뭐 UCLA 요즘 굉장히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아지지만 기본적으로 UCLA, 미시건, emory, NYU, USC 요 정도 레벨이 명문 대학의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레벨에 맞게 영국 대학 같으면 UCL이 아마 명문 대학의 하한선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하의 학교들은 기타 등등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知명도가 한국에서 너무나 낮고 실질적으로도 또 그렇게 좋은 학교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냥 무시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고려할 만한 일반 대학들 중에서 4개 학교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 런던대 소속 칼리지들 중에 좀 쉽게 들어가는 학교들, 미국으로 치면 50위권 학교가 킹스 칼리지 런던입니다. 이 학교가 런던에 있기 때문에 학업, 대학뿐만 아니고 거기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도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퀸스 칼리지, 퀸 메리스 칼리지 런던인데, 이것도 미국으로 치면 이거는 거의 뭐 100위권까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의 안정권으로 세이프티 스쿨을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이 학교도 영국 런던에 있기 때문에 역시 런던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환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학교들보다 사실은 좋은 학교들이 스코틀랜드의 명문 대학인 에딘버러하고 세인트 앤드류스입니다. 이 학교들은 사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만큼이나 유수 깊은 대학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 이게 아마 1400년대, 1500년대에 생긴 학교일 겁니다. 한 60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아주 유수 깊은 대학이고 레퓨테이션도 좋고 세계대학 랭킹에도 올라가고 하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스는 영국 윌리엄 왕세자 부부께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퓨테이션도 있고 실질적인 랭킹도 좋고, 제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LSE, UCL 다음으로 추천한 학교는 사실은 에딘버러와 세인트 앤드류스입니다. 그래도 런던에 살고 싶어하는,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KCL과 QML, 딱히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이외의 대학들은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5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메디컬 스쿨은 사실 지방에 있는 메디컬 스쿨이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임페리얼, LS, UCL보다도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거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있는 의대라 하더라도 서울대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7년제 BA, MD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아이빌리그 대학만큼이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쓰지 않은 것이 로스쿨인데, 로스쿨은 우리 학생들의 경험상 메디컬 스쿨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떨어지고 UCL, 킹스 칼리지 로스쿨에 합격하고 그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전문직,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영국에서 또는 영연방 국가에서 변호사로서 내가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되면 거기에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로우 프로그램을 대학원 과정으로 택해도 변호사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임페리얼이나 LSE나 UCL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 학교들보다 그냥 로우 프로그램으로 가서 변호사 돼서 좋은 직업을 택하는 쪽도 충분히 선택할 만한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대학들 리스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주요 대학들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대학 입시 과정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내신 성적 좋아야 됩니다. 테스트 성적 좋아야 됩니다. 액티비티 좋아야 됩니다. 추천서 좋아야 됩니다. 에세이가 좋아야 됩니다. 5가지 기준. 미국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 대학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테스트 성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액티비티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선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3.8 이상, 미국과 마찬가지죠. 미국 명문대 3.8 이상,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실제로 낮다 하더라도 저희 학생들 케이스를 봤을 때 학교에서 거의 평균 정도 수준, 중간 정도 수준, 3.5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인데 나중에 AP, SAT 성적 잘 받아서 UCL에 합격한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이 중요한데 전체 학점은 좀 낮다 하더라도 3.5다 치자. 아까 합격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으로 하겠다고 선택한 그 학문 관련된 과목들 점수는 또 A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 전공을 택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지 고등학교 전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의 특징은 이 테스트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데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1500점 이상이 기대됩니다. 이 명문대학들이 특히 옥스브리지나 메디컬 스쿨은 1550 이상 기대됩니다. 그 다음 AP에서 11학년 때까지 최소 2과목 이상에서 5점을 기대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는 최소 3과목에서 5점을 기대합니다. 자, IB 점수 같으면 41점 이상을 기대합니다. 옥스브리지나 메디컬 스쿨 같으면 41.2점 이상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자, 이 기준에 맞춰서 나중에 어드미션을 줄 때 영국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컨디셔널 오퍼를 줍니다. 조건부 입학을 줍니다. 왜냐하면 영국 대학 시스템이 A레벨 과정이 그리고 IB 과정이 최종 점수가 7월에 나옵니다. 12학년 졸업하고 5월에 졸업하고 7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확인을 하고 최종 어드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 만약에 11학년 때까지 5점을 3과목에서 받았다. 그러면 옥스퍼드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졸업하고 12학년 때 보는 그 시험에서 만약에 3과목을 본다, 4과목을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중에 최소한 2과목에서 5점을 받아야 된다. 또 최소한 1과목에서 5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입학을 줍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 사례 같으면 41점을 가지고 UCL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39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 입학을 줍니다. 최소. 그러니까 대개는 지금 학생들의 그 현재 상태, 현재 지원할 상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1점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 최소 39점이면 우리가 너희를 합격시키겠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3과목에서 5점을 11학년 때 받아서 냈는데 12학년 때 만약에 3과목을 더 5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11학년 때 3과목에 5점이다. 그러면 12학년 때는 2과목에서 5점이면 합격시켜주겠다. 대개는 11학년 그 상황보다 조금 더 낮게 최소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드미션을 줍니다. 미국과 좀 다른 것이 이 점수 최종 점수를 꼭 확인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말랄라 유세프자이 그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노벨 평화상 받은 버밍햄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학생 경우도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 정도 같으면 그냥 바로 합격일 텐데 컨디셔널 오퍼를 옥스퍼드에서 받고 최종 A레벨 점수를 제출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미국과 다른 연구 유치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외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 미국에 비해서 과외 활동 비중이 그 입시에서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원서에 과외 활동을 쓸 수 있는 섹션이 없습니다. 미국같이 원서에 10가지 액티비티를 기록하고 심지어 10가지 이상 한 액티비티가 있으면 어디셔널 인포메이션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그 두 섹션이 다 없습니다. 액티비티 섹션 자체가 없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어디셔널 스페이스 자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공간에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외 활동은 에세이에 반영을 해서 써라.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훨씬 낮지만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에세이에 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특징을 좀 보면 이 미국 대학과 달리 정반대죠. 미국 대학은 non-academic, 공부 이외의 액티비티가 훨씬 중요하게 고려가 됐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 액티비티가 훨씬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학문, 경제학이면 경제학 관련된 경제학 대회 컴피티션 나갔다든지 영문학을 전공하겠다, 내가 에세이 컴피티션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필라소피 올림피아드 나가서 한국 대표로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대학교 전공을 하는데 중요한 액티비티가 supporting 그런 evidence, experienc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수상 경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 대학의 추천서는 역시 아카데믹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activities나 personality, 인성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공과 관련된 추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꼭 경제학 전공하겠다 그러면 경제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한테 받는다든지, 철학과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선생님한테 받는다든지, 그 전공에 대한 적합도를 고려해서 선생님의 지지를 받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 추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편이면 됩니다. 하나만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막 인정을 못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추천서는 어차피 카운셀 리포트가 들어가지가 않고 추천서는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선생님한테만 내가 좀 잘 보여도 한 선생님만 나를 좀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나쁘다. 그럼 테스트 성적으로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막 좋은 평판이 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영국 대학의 이점이기도 하죠. 지원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영국 대학이 지원이 편한 이유가 에세이가 한 편만 쓰게 돼 있습니다. 미국같이 3편, 4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적 질문도 straightforward합니다. 너가 특정한 전공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왜 이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하라.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한 너의 열정을 보여주는 기술과 경험에 대해서 knowledge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knowledge, 지식과 기술, 그와 관련된 experience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학원 입시 원서에 들어가는 personal statement of purpose 같이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학업 계획서입니다. 학업 계획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영국 대학의 일반적인 대학들의 옥스브리지를 제외한 일반 대학들의 입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내신 성적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테스트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 액티비티 보긴 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한다 그러면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중요하다.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추천서. 전공과 관련된 추천인의 서포팅 머티리얼을 추천수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마지막으로 에세이 한 편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영국 대학의 일반 대학 지원 과정인데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옥스브리지를 다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학생들, 그죠? 그리고 국적이 한국인 학생들, 미국의 의대를 사실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나 다른 데 이제 의대를 가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든지 현지에 취업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로스쿨 가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영국의 로스쿨 가서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온다든지 또는 거기 현지 취업한다든지,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들의 경우에는 우선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입시 과정에서 본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대학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하는 또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오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리튼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보는 시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대 지원자들, 경제학, 자연과학 지원자들은 케임브리지 Thinking Skills Assessment, 케임브리지 사고력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법대 지원하는 학생은 역시 케임브리지 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추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도 역시 마찬가지, 전공별로 다른 각각 그 적합도, 전공에 대한 적합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말고도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의대를 지원했다. 의대 지원한 학생들은 이 시험을 바이오메디컬 어드미션스 테스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스 칼리지도 의대 지원자, 법대 지원자들은 어드미션 테스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LSE는 의대, 법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시험도 없습니다. 기타 지방에 있는 메디컬 스쿨들 기본적으로 다 바이오메디컬 테스트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아닌데 일부 로스쿨들이 역시 로 테스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본고사, 옥스브리지와
일부 명문 대학들, 대부분 사실 의대와 법대죠. 이 대학들이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온라인에 보면 기존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 다 온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시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깊이 있는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역시 영국의 그 입시 과정은 지식의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입시 전에 여름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스브리지와 메디컬 스쿨은 인터뷰를 거쳐서 입학을 시킵니다. 기타 뮤직, 아트 이런 예능 계열은 또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옥스브리지와 메디컬 스쿨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그 인터뷰 기출 문제들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학생의 사고력을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 제가 제 채널에 올려놓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이드에도 보면 Can they think?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터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in a nutshell 한마디로 Can they think?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과연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질문이 나오겠죠. 제 전공인 필라소피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s the chair really there? 인터뷰하는 것에 체어가 있겠죠? 그 체어가 의자가 저기에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 How do we know if 1 plus 1 equals 2?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설명해보라.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전공을 보면 제가 과학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차피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모르긴 하지만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 열심히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고력 테스트니까요. Why is water so important to life? 물이 생명체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전공도 아니라도 열심히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re is a cactus. Tell me about it. 여기 선인장이 있다. 그 교수 연구실에 선인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선인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아니면 여기 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꽃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지금 생물학과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Why do many animals have stripes? 많은 예를 들면 호랑이 스트라이프스가 막 있죠. 얼룩말 스트라이프스가 있죠. 막 그 스트라이프스 아시죠? 그 줄무늬. 왜 많은 동물들은 줄무늬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바닷물이 왜 짠가? 이런 겁니다. 계란은 왜 썩느냐? 계란이 왜 썩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얼마든지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양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전공들도 한번 해볼, 경제학 같으면 이런 것들이겠죠? 경제학 질문들, 금리를 바꾸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거. 독점이란 무엇인가? 독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탐욕을 정의 내려보라. 탐욕이란 무엇인가? 너가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제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너가 어떤 스포츠를 하면 그것이 더 나은 경제학자가 될 수 있을까? 스포츠를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다른 전공들 쭉 이거 같으면은 이제 일반인들 다 질문 답할 수 있겠죠? What books are bad for you? 어떤 책이 나쁜 책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children's literature should be studied at university level? 동화책을 대학에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예전에 나왔던 그 또 철학과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있다고 생각하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라. 캘리포니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래알갱이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럽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 창문을 열면서 5분 뒤에 이 방의 온도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아니죠. 생각하는 력, 케임브리지대 가이드에 나오듯이 이 학생이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인터뷰입니다. 자, 근데 인터뷰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옥스퍼드 같은 칼리지가 32개의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32개 칼리지에서 각각 자기 학생들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니버시티에서 보는 그 시험, 1학년 마치고 시험이 있고 졸업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시험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각 칼리지의 목표입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 칼리지별로 성적이 발표가 되고 신문에, BBC 방송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세부 점수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칼리지들은 경쟁적으로 졸업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점수는 나중에 자기 커리어에 쭉 따라갑니다. 이번에 새로운 트레저러 장관이 됐는데 그분이 옥스퍼드 때 졸업 시험에서 꼴찌 등급을 했다. 3등 등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 주니어 예일대 그 납제 점수 받은 거 졸업한 게 막 공개되듯이, 아니면 이 사람이 first class honors 되고 first class로 최우등 졸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각 칼리지별로 열심히 이제 준비시켜서 이제 학생들을 시험을 보게 하는데, 그러면 이 칼리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32개의 칼리지가 있는데 옥스퍼드에 언더그래듀에이트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전공, 특정 전공의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thropology, 약간 비인기 전공들, geography 이런 거, 특정 대학에 그 geography 가르치는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ilosophy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philosophy는 1년에 막 500명씩 뽑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습니다. 옥스퍼드 공대 전체가 100명이 안 되는데 철학과가 500명씩 뽑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칼리지든지 여러 명의 철학과 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인기 과목은 아예 그 전공 교수가 없는 칼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리지에 입학한 학생들은 혹시라도 그 칼리지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 칼리지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른 칼리지에 가서 다른 칼리지 교수한테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약간 예외적인 거고, 애초에 그런 칼리지는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지원했다 하더라도 칼리지에서 다른 칼리지로 패스 시켜버립니다.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했던 칼리지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인터뷰를 하라고 요청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잘 모르고 그 대학에 그냥 그 대학이 좋아서 지원했는데 전공자 교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책임지고 내가 3년간 가르쳐서 유니버시티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있을 테고요. 이 학생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의 예전 조선시대 서원 같은 느낌입니다. 이 학생을 받아서 과거 흡제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 그 인터뷰 제가 영상에도 올려놓은 거에 보면 이렇게 하죠. 과연 이 학생이 티처블한지, 내가 가르칠만 한지 아닌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지 없는지, 그걸 교수들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학생이 더 뛰어나다, 이 학생이 좀 못하다, 최종 단계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탁월하게 못하지 않는 이상은, 비슷비슷하게 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하면은 내가 가르치기에 더 적합한 학생에게 끌릴 가능성이 그분들의 하는 말씀을 들어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그분들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과연 그 애들이 티처블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그 뉘앙스가 내가 즐겁게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왜냐하면 이 학생을 3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같이 그냥 큰 강의실에서 그냥 거의
그렇게 막 직접적인 소통 없이 관계 없이 가르치는 것 같으면 부담이 없겠지만 내가 이 학생을 1대1로 칼리지에서는 1대1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2대1로 하는 경우, 3대1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대1로 칼리지에서는 이 학생을 가르쳐서 유니버시티 시험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3년 동안 엄청난 부담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내가 잘 맞는지를 교수들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게 과연 이 학생이 티처블 한지 그 멘트에 숨어있는 그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학생들은 교수한테 어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아주 스티뮬레이팅한 그런 디스커션을 벌일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할 때 모르면 가이드에 나오지만 모르면 물어보라 그럽니다. 내가 꼭 풀어야 되는데 공식을 모르겠다. 그럼 공식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 갖고 있으면 빨리 찾아가지고 교수가 모를 수도 있어요. 공식을.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공식 찾아가지고 공식 가지고 문제를 토론 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을 알고 싶은 것이지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수하고 잘 맞고 토론을 3년 동안 잘 재미있게 건설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이드에 제가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제가 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뷰를 잘 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답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교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어렵게 들어가서 그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이 학생의 바닥이 어딘지. 그러면 교수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즐거울 것이다. 그 과정이 지루할 것이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뷰에서 뽑은 학생은 그 칼리지 소속된 교수들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PPE 같으면 철학과 교수, 철학 교수와 폴리틱스 정치학 교수와 경제학 교수 이 세 명한테서 4년 동안 공부를 할 텐데 또 어떤 특정 전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철학과 같으면 컨티넨탈 필로소피의 헤겔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칼리지에 보내서 스와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칼리지 특정 전공에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한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도 이 칼리지에서 줍니다. 그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 또 그 학교의 칼리지에서 전공 교수가 없으면 이 학교에 있는 전공 교수한테 보내서 또 교육시킨 거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돈 거래가 또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룸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차이는 이것입니다. 미국은 학부생들 시험 점수도 보이지만 최종 학점에는 어텐던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같으면 TA가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A 할 때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틈틈이 학생의 출석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어쨌든 이 출석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PPE 같으면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에 대한 한 학기 동안의 강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보통 100몇십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근데 그 수업은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서 가면 됩니다. 아무도 출석 체크하지 않고 아무도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가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어떤 과목 전공은 예를 들어서 근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데카르트나 로크나 휴메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럼 데카르트 교수하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교수하고 수업을 위해서 유니버시티 렉처들을 찾아가면서 학생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서 준비를 해서 교수하고 1대1 수업을 위한 준비를 페이퍼를 써서 에세이를 써가지고 가서 교수하고 토론을 하고 다시 다음 주 주제에 나오면 그 주제에 관해서 찾아가면서 그 과목들 수업을 들어가면서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opportunity, 기회들은 다 제공했으니까, resources는 다 제공했으니까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자기 그 필요에 맞게 찾아가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도 출석 체크하지 않고 아무도 이거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과 영국의 특히 옥스브리지의 그 차이입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라고 할까요? 가이드에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저는 추천서하고 에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요. 왜냐하면 교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영국 대학의 학비가 1.2억에서 2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억은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옥스퍼드 같으면 작년 2021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나온 통지된 걸 보면 4만 파운드에서 4만 7천 파운드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식대, 숙박, 기숙사비, 개인적인 용품들, 그 다음에 사회 소셜 액티비티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 다음에 스터디 코스, 뭐 책값 뭐 이런 게 있겠죠.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야 할 것도 있을 거죠. 뭐 자료들 사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실험 자료들 사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뭐 교통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리빙 코스트 합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6만 5천에서 7만 6천. 이 왜 차이가 나냐면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 과정,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으면 인문학 같으면 6,500만 원. 그죠? 뭐 실험하고 이렇게 되면 7천만 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7천만 원 정도 잡았다 치면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것이 지금 가장 비싸게 학비와 생활비가 들어가는 대학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 심지어 일반고 나와서 대학 입시 준비한 학생들이 혹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고3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영국 대학 입시 준비해가지고 AP 시험 보고 SAT 시험 보고 토플 시험 보고 영국 대학 지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인서울도 못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굳이 지방 대학에 하숙비 들고 막 이렇게 갈 바에는 그 돈으로 영국 대학 가자는 거죠. 그것이 제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제는 영국 대학 입시 준비부터 합격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